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이제 테마로 넘어가서요. 지금 재건축 투자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편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여기 빨간색 글씨로 돼 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사업성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된다. 네,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입지가 좋으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럼 비슷한 급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여의도의 아파트하고 개포동의 개포주공 1에서 9단지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의도의 아파트는요, 7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70년대 중후반, 이렇게 70년대 지어진 아파트고요.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는 8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아파트가 한 10년 더 연식이 됐죠. 근데 지금 보면요, 여의도는 아직 재건축이 된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개포동의 아파트는 여의도보다 10년이 더 젊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요. 1에서 9단지, 9개 단지 중에서 5, 6, 7 이렇게 3개 단지만 빼고 나머지 아파트는 다 신축이 돼서 입주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아파트 여의도와 개포 요 두 개만 두고 일반화를 시키는 건 조금은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요 사례에서 딱 봤을 때 연식이 오래만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빨리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연식이 상대적으로 좀 젊다 해가지고 쉽게 되는 건 아니구나. 네, 요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입지가 좋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네, 요걸 한번 봐야 되는데 물론 입지가 좋으면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죠. 이거는 맞는데 그럼 과연 사업이 빨리 진행될까? 이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개포동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개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에서 9까지 개포주공 아파트가 총 9개 단지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5, 6, 7 단지만 빼고요. 1에서 9단지 나머지 단지는 다 됐는데요. 개포동의 이제 지도, 개포주공의 지도를 쭉 살펴보면 5, 6, 7이 가장 센터예요.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평지이고 역하구의 거리도 가장 가깝고 번화가이면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대치동, 학군, 라이딩이 가장 용이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입지는 5, 6, 7단지가 가장 좋고요. 5, 6, 7을 기준으로 1에서 9단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이드로. 그런데 그러면 5, 6, 7단지가 가장 입지가 좋은데 왜 5, 6, 7만 빼고 나머지 단지는 됐을까? 어, 그러면 여기서도 입지가 좋다고 무조건 빨리 된다? 사업이?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실주공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잠실주공은 1에서 5단지까지가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트. 엘스가 1단지, 2센트 2단지, 그다음에 3단지는 트리지움이 이렇게 이제 재건축이 된 거죠. 새 아파트가. 그다음에 4단지는 석촌호수 옆에 바라보고 있는 네이크 팰리스. 얘네들 1에서 4단지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잠실주공의 포인트는 랜드마크는 5단지가 가장 입지가 좋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장 입지가 좋은 5단지는 어떻게 돼 있냐? 아직까지 뭐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는 건 알지만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1에서 4단지까지는 뭐 2000, 뭐 7, 8년? 그러니까 거의 지금 17년, 18년, 20년이 다 됐거든요. 재건축된 지. 근데 입지가 더 좋은 5단지는 아직까지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입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빨리 되는 건 아니구나. 철산주공도 마찬가지죠. 철산주공은 1에서 13단지까지 있는데, 1에서 11단지까지는 뭐 이미 다 지어졌거나 재건축이 끝났거나 재건축 중이거나 철거 중이거나 이러는데, 가장 입지가 좋다고, 평가되는 12, 특히 13단지 같은 경우가 가장 입지가 좋은데, 전혀 아직까지 재건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 개포, 잠실, 철산, 주공, 요 세 단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입지가 좋은 단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빨리 되는 건 아니구나. 예, 그거를 한번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요, 입지가 좋은 단지 중에서 빨리 된 단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급지가 위에 세 개보다는 조금 아래 급지인데요. 그 상계주공 케이스가 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계주공은 1에서 19단지까지 있는데, 요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건 5에서 8단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8단지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에 노원 포레나로 벌써 이제 신축이 끝나서 입주가 벌써 끝났고요. 4년 전에. 네, 5단지 같은 경우 최근 말이 많은 뭐 추가 분담금이 한 6, 7억 정도 나온다. 이런 5단지 지금 한참 재건축 진행 중인 5단지가 이렇게 먼저 속도를 내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는 입지가 안 좋은 나머지 단지는 속도를 못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그다음에 입지가 좋으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사업이 또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두 개 다 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재건축의 포인트는 그러면 사업성이라는 건요, 연식이라든가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용적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예를 들었던 여의도하고 개포동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의도는요, 이미 지금 아파트가 거의 15층, 20층, 중고층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개포동은 5층 저층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개포 5, 6, 7단지만 안 되고 나머지 1에서 9단지까지는 다 재건축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5, 6, 7단지만 개포동에서 중층, 10층, 15층 그 사이 중층 아파트고 나머지 1, 2, 뭐 8, 9 뭐 이런 단지는 다 5층 저층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네, 잠실주공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잠실주공이요. 1에서 4단지까지는 5층 저층 아파트였어요. 근데 여러분, 잠실주공 5단지는 몇 층인가요? 중층 아파트예요. 그리고 철산주공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단지들은 다 5층 저층이었는데 12, 13단지는 다 12층에서 15층 중층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면 상계주공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상계주공은요, 5에서 8단지가 입지가 좋아서 가장 빨리 된 것도 있지만 이 19개 단지 중에서 5단지하고 8단지만 5층 저층이고 나머지 단지는 다 중고층, 10층이 넘어가는 중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행되려면 결국 용적률 싸움이구나. 그래야지만 지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요. 저층 아파트, 5층 아파트는 일단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저층이 끝났기 때문에 중층 아파트가 관심을 받겠죠. 그러면 중층 아파트가 어디냐면 목동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강동구 중에서도 명일동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면 저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중층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중층 아파트, 그러니까 10에서 15층짜리 아파트가 다 이제 재건축이 끝나야 나머지 이제 중고층으로 넘어갈 텐데 이게 뭐 한 뭐 15층 이상, 20층, 25층 되는 중고층 아파트로 넘어가겠죠. 근데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올 가을에 이제 11월 달에 일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에서 재건축을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 신도시가 언젠가는 재건축이 된다는 걸 확신은 하긴 하지만 속도면에서는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서울이나 핵심 수도권에서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기 신도시의 일산, 분당, 뭐 삼본 이런 중동 같은 아파트들 보면 다 몇 층인가요? 다 20에서 25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중고층의 시대가 오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선도지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도지구는 말 그대로 지역을 딱 지정해서 정부에서 재건축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뭐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지원도 해주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는 거지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용 자체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막상 11월 달에 선도직으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또 그때부터 조합원들이 아롱이다롱이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야, 그래, 분담금 5억 내고서라도 빨리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요. 야, 선도지구가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나는 분담금 한 3억 생각했는데, 야, 5억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개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야, 내가 여기 뭐 새 아파트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또 뭐 이사 갔다가 번거롭게 또 뭐 무슨 재건축이야. 지금도 살기 괜찮은데, 나는 그냥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물론 이게 꼭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층이 끝나고, 그다음에 중층, 네, 중층이 끝나고, 고층으로 이렇게 순서는 갈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뭐 용적률을 또 떠나서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소유자.
조합원들의 민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도는 생활 수준이 되겠는데요. 즉 추가 분담금은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전처럼 뭐 기존의 집을 헐고 그냥 뭐 무상으로 1대1로 이렇게 그냥 재건축은 너무 어렵죠. 너무 건축비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은 이제 필수가 됐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소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도라는 거는 추가 분담금을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 그 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건축, 뭐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정비 사업은요. 결국 기존에 낡고 허른 거를 헐어내고요. 새로운 거를 새 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결국 비싼 가격에 잘 팔아야 되거든요. 일단 비싼 가격에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락장일 때보다는 상승장, 회복장일 때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를 더 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상승장, 회복장이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더 올라가 줘야 되고요. 네, 공사비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겨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아파트 공사비가 뭐 강북 기준으로는 뭐 600, 뭐 500, 600 이런 얘기가 나는데 지금은 뭐 800, 900, 그다음에 뭐 10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공사비가 단시간 내에 뭐 한 3, 40% 올랐기 때문에 추가 분담이 그만큼 늘어나서 부담은 크지만 이것도요.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5, 600 이럴 때 공사비를 생각했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요. 한 번 올라간 공사비는 절대 다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공사비는 원래 한 1000만 원도 됐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또 상승장일 때 내성이 더 강하게 생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 가격이 막 불장이에요.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지어만 놓으면 무조건 완판이고, 뭐 지어만 놓으면 분양가 12억, 10억, 뭐 20억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이어도 공사비가 아무리 비싸도요, 남는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회복장이긴 하지만 아직 대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 4년 전에 한참 불장일 때 그 가격을, 그때 상승을 회상을 하면 그때 속도보다는 지금 훨씬 속도가 회복도 더디거든요. 근데 회복 속도는 더딘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 추가 분담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안전 마진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결코 사업을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는 게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뭐 여러가 안 좋다. 막 이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결국 같은 공사비를 하더라도 회복장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우선 첫 번째 조합원, 소유자들의 민도,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회복장 상승장일 것, 그다음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공사비에 대한 내성이 생길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